동깨비님, 2, 3억이면 건물을 사서 장사를 네. 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네네. 사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하거든요. 그런 분들이 정말 있으신 건가요? 지난번에 우리 프롭테크 배웠잖아요. 이 프롭테크로 이 말이 사실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제가 2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. 여기 카페인데요. 상월공역에서 한 500m 안 돼요. 한 6분 거리. 여기 동덕여대가 있어요. 1500세대 대단지가 있고요. 역으로 가는 길목이고 여기가 먹자 라인입니다. 이렇게 역전 할머니, 뭐 가마치 통닭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 라인 사람들이 다니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라인이란 얘기예요. 심지어 코너 건물입니다. 예. 요렇게 된 코너 건물이에요. 오. 예. 약간 속리단길 같은 느낌도 좀 나긴 해요. 부엌이긴 하지만 유동이 이렇게 좀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카페 하면서 위에를 홀까지도 쓰면 라라브레드 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에는. 네, 입지적으로는 이 동네가 엄청나게 외부에서 누가 와서 먹는 곳은 아니지만 대학교 상권이고 역에서 가깝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 동선 라인이다.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또 해보면 랜드북부터 들어가 봐야겠죠. 랜드북을 들어가서 주소를 치면은 추정가가 딱 나옵니다. 예. 9.8억. 예. 9.8억, 10억이 안 되네요. 아, 우리가 찾고 있던 10억이 안 되는. 그럼 추정가로 봤더니 한 평당 한 4천 정도 된대요. 코너라서 가시성이 좋아요. 건물은 잘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건물을 보면 1층은 16평, 2층도 16평 정도. 그럼 카페하고 홀 쓰기 딱 좋거든요. 부동산 플래닛도 한번 가볼게요. 주소만 치면 바로 나온다는 거. AI 추정가로 9억 700만 원. 아까 얘는 9억 8천만 원. 거의 비슷하죠. 그러니까 9억은 넘는다는 얘기예요. 그죠? 9억 한 3, 4천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밸류맵으로 들어가 볼게요. 밸류맵은 실거래가 잘 뜬다고 했죠. 보면 7억 5천에 올해 3월 19일에 거래가 됐습니다. 너무 따끈하죠? 네. 10억보다 훨씬 못 미치는 7억 5천에 아까 그 카페 들어있는 건물이 거래가 된 거예요. 그러면 뭐죠? 우리가 추정가 공부한다고 했잖아요. 9억인데 얘는 7억 5천이야. 1억 5천 싼 거네요. 제가 예상컨대 대출 의뢰하잖아요. 7억 5천에 80%는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. 이렇게 확실한 거는 바로 은행에다 맡깁니다.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9억 정도가 되는 걸 7억으로 주면 이거는 뭐 충분합니다. 남으니까.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은행에서 만약에 가져가서 팔아도 더 남거든요. 그래서 7억 5천으로 이제 거래가 됐고 저 디스코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건축물 대장 내용을 그대로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차장 승강기 체크했고 그 다음에 용도도 소매점이잖아요. 근생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주택도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 보시면 등기부 열람을 제가 한번 또 해봤습니다. 등기부 열람을 딱 들어가니까 이 안에 이제 모든 정보들이 있죠. 3월 19일 날 계약서를 쓴 거예요. 그리고 4월 19일 날 한 달 만에 잔금을 친 겁니다.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. 그리고 갑은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, 을은 이제 근저당권, 소유권 외에 대한 권리들을 얘기하고 보통은 대출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아까 이게 얼마에 샀죠? 7억 5천에 샀죠. 근데 채권 최고액이 7억 2천입니다. 채권 최고액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1.2배를 더해서 그거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요. 1.2로 나누면 6억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억을 대출을 받았고 은행에서는 너 6억을 못 갚거나 6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왔는데 못 갚으면 그걸 은행에서 써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1.2배로 20%를 더 가산을 해요. 서울 같은 경우는 1.2를 나눠주면 그 대출 금액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. 아까 7억 5천이었잖아요. 7억 5천의 80%는 6억입니다. 7억 5천인데 6억을 대출받았어요. 7억 5천에 팔렸다고 여기 쓰여 있죠? 예. 결국 정리를 하면 6억을 대출 받아서 1억 5천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부대 비용 6%라고 했죠. 7억 5천에 6% 하면 한 5천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면 2억으로 이 건물을 산 거예요. 진짜 가능하네요. 가능하죠? 그러면 6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일까요? 뭐 그래도 5%라고 좀 넉넉하게 잡으면 6, 5, 30 하면 3천만 원 정도 돼요. 6억을 대출받아서 5%면은 이자가 250이에요. 금리가 더 떨어지면 230, 210. 그럼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내가 250 정도를 월세를 낼 수 있는 정도라면 이 건물 사갖고 쓰는 게 낫지 않아요? 그거 카페 들어가는 거 인테리어 비용은 안 넣냐? 그래요. 한 5천 더 쓴다고 합시다. 2억 5천에서 3억이면 내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.
서울 땅에. 근데 저게만 음. 혹시 특별한 케이스가 그럴 수 아닌가요? 있죠.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또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.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 있는 건물이에요. 네, 여기 입지를 보면은 KBS, MBC, JTBC 언론사들이 엄청 많아요. 일자리가 엄청 많고, 그리고 밑에는 아파트 단지. 그래서 양쪽으로 다 막혀 있고 철도로도 막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이 하나, 둘, 세 개. 공항철도, 경의중앙선, 그 다음에 6호선. 여기 또 역세권 개발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호재들이 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. 항아리 상권이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다 일로 지나가야 돼요. 또 이제 롯데에서 롯데몰 지금 이쪽에 이제 들어오려고 또 이제 예정하고 있어요. 땅은 적고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장사가 계속 좀 잘 되는 곳이에요. 그래서 보면 생활 맥주 사람들 많이 가는 지역이죠.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라인이 이쪽에서 나와서 일로 지나가고 일로 지나가는 게 이렇게 유입이 되는 라인이에요. 이렇게. 자, 이 건물입니다. 댕댕바. 어떤가요? 옆에 여기가 메인 라인이에요. 상권이 살아있어요. 자, 얘는 추정가가 9억 2천. 랜드북에서 추정가 확인했고, 그 다음에 부동산 플래닛 가서, 네, 여기는 10억 2천 나왔네요. 10억 2천, 9억 2천만 9억 7천 정도 될 것 같아요. 밸류맵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. 여기 보면 딱 10억에 거래가 된 거죠. 그럼 평당 5,600, 5,700에 거래가 됐고, 올해 1월 달에 거래가 됐고, 10억에 거래가 됐고, 총 대지는 17평. 그러면 거의 추정가가 감정평가보다 조금 낮다고 했잖아요. 얘도 아마 맡겨보면 10억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다시 또 건물도 한번 또 볼까요? 건폐율은 67%, 여기가 2종이잖아요. 2종이면은 건폐율이 60%예요. 100평이면 60평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67평이라는 거는 더 넓게 지은 거예요. 땅은 작은데 건폐율이 큰 거는 장사하기 좋은 땅인 거예요. 그러면 18평이잖아요. 11평이 좀 안 되는데 실제로 건물은 건폐율은 12평이라서 조금 더 이득을 봤어요. 한두 평 정도 더 이득을 본 거고,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무소로 돼 있죠. 근린 생활이라서 대출이 잘 나왔을 거고,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기 때문에 주차장은 없고,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네요. 대략 1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대출 80% 받으면 내 돈은 얼마? 예, 2억이죠. 거기에다가 10억에서 6% 정도 든다고 했죠. 그럼 6천만 원. 2억 6천으로 이 건물을 살 수 있다.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짚어드리면, 카카오 맵이나 그리고 네이버 지도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지금 최근의 모습이잖아요. 여기 보면은 연도를 이렇게 과거의 사진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작년으로 가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. 예. 이런 빨간 벽돌.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죠. 포인트를 잘 준 케이스예요. 작은 건물이라도 위에가 주택이었거나 하면은 세금도 많이 내고 대출이 많이 안 나왔을 텐데, 작으면서도 올근생, 다 근생 건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. 두 가지를 봤어요. 카페, 음식점. 작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곳들은 내가 건물을 3억 언더로 사서 직접 쓸 수 있다. 이런 사례들을 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어쨌든 야,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, 물론 이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사실은 또 아니에요. 저희가 사실 얼마큼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10억 언더로 내가 장사할 만한 건물들을 산 실사례를 보고, 그리고 프롭테크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이 샀고 동네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이걸 보시고 다양하게 자기 업종에 맞춰서 응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건물주 되는 거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.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.